자, 206페이지 그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첩. 파동의 중첩과 간섭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중첩이라는 말 뜻은 뭐야? 겹쳐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파동이 중첩되려면 최소한 파동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두 개의 이상의 파동이 겹쳐진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 파동만 언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그림상 뭐 이런 파동과 이런 파동이 있다고 치자. 이건 파동이라고 하긴 뭐하고 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폭이 얘가 플러스 3의 진폭을 가지고 있다고 설정을 할 겁니다. 얘는 진폭이 플러스 2의 진폭을 가지고 있다고 칠 거예요. 이쪽은 플러스 진폭, 아래쪽은 마이너스 진폭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진행 방향이 서로 마주보면서 오고 있어. 그러면 좀 시간 지나면 중첩 되겠죠? 겹쳐지겠죠? 겹쳐졌을 때 진폭은 얼마가 될까? 플러스 1. 느낌상 뿔 3, 뿔 2가 겹쳐졌으니까 플러스 얼마가 되겠니? 5가 되겠지. 이걸 중첩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겹쳐졌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겹쳐지고 난 이후에 풀리나? 분리가 되는데 중요한 건 플러스 2의 진폭 그대로 플러스 3의 진폭 그대로 분리가 돼서 간다. 그 얘기는 뭐니? 파동은 겹치네. 이걸 뭐라 그래?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해. 파동의 독립성. 얘는 파동의 중첩. 근데 여기서 이 중첩됐을 때 중첩된 파동의 합성 진폭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각각의 3과 2의 진폭보다 어떻게 됐어? 커졌지. 이렇게 커지는 중첩 현상이 일어났을 때를 보강간섭이라고 표현합니다. 보강됐다. 알겠어요? 간섭이라는 말은 파동이 중첩되어서 진폭이 변한 현상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간섭에는 두 가지 간섭이 있다라는 얘기야. 보강 간섭이 있고요. 무슨 간섭이 있다? 상쇄 간섭이 있다. 보강 간섭은 중첩된 파동의 진폭이 뭐 되는 현상? 커지는 현상이 보강 간섭. 알겠죠? 상쇄 간섭은 그럼 의미가 뭐겠니? 진폭이 줄어드는 간섭을 상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어요? 또는 보강 간섭은 가로 열고 위상이 같은 두 파동이 중첩될 때. 그러니까 위상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서 위상이란 말은 파동의 위치와 운동 상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위치와 운동 상태. 그러니까 얘 위상은 플러스 위상, 얘 위상도 그냥 단순하게 보면 플러스 위상. 플러스 위상, 플러스 위상이 만나면 뿔뿔이 만났으니까 더 큰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위상이 같은 두 파동이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 만약에 상쇄 간섭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 얘가 만약에 진폭이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의 진폭을 가지고 있는 파동이 가고 있었어. 뿔막 위상이 반대인 파동이 만난다고 치자. 그러면 중첩됐을 때 위상이 얼마가 되니까 진폭이 얼마가 되겠니? 플러스 1이 돼.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지나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그대로 가고 뿔 3은 그대로 가고 독립. 이거를 상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쇄 간섭은 정리하자면 위상이 뭐한 파동이 만날 때 반대인 두 파동이 간섭되면 상쇄가 된다. 이게 상쇄 간섭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강 간섭은 진폭이 커진다. 상쇄 간섭은 진폭이 줄어든다. 만약에 그러면은 동우야, 얘 진폭도 마삼이었으면 어떻게 될까? 일자. 마삼이었는데 중첩되면 어떻게 될까? 진폭이 그 순간
없어요. 제로가 되겠지. 아, 네. 뿔3, 마3이 만나면 제로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 지나친 다음에는 어떻게 돼? 다시 마3과 뿔3으로 가게 되겠지. 이게 파동의 독립성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진폭이 제로인 상태. 그지? 상쇄 간섭을 이용을 하면 진폭이 제로인 파동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제로가 됐을 때 여기는 파동이 없는 게 아니지. 최소한 이 안에 몇 개의 파동이 있다는 얘기야. 두 개. 두 개의 파동이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걸 이용한 게 바로 뭐야? 노이즈 캔슬링이야. 오. 그게 노이즈 캔슬링이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에 음파에 파동이 있을 거 아니야. 기계 장치가 잽싸게 캐치해서 그거에 반대 파형의 파동을 오. 만들어서 쏘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상쇄가 되겠지? 그게 노이즈 캔슬링. 처음 봐. 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에 적용되기 전에 산업 현장에 먼저 이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공장 소리, 기계 작동 소리가 굉장히 소음이 큰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노출되면 이 청력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현장에 스피커, 반대 위상을 발생시키는 스피커를 만들어서 작업 현장에 이제 뿌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래도 파동은 느낄 0이 기계 음이 확 어떻게 돼? 줄어요. 줄어버려. 그래서 고막이 그 장치가 있기 전에는 고막이 막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렇게 약해지니까. 그 소음 제거 스피커를 설치하면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상쇄가 되니까 조금만 움직이게 되겠지 청력에 큰 무리를 주지는 않게 된다는 얘기야. 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물결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책에는 물결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물결파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물결파를 만드는데 봐봐. 잔잔한 호수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표면을 두드려. 동동동동동동 두드려.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파동이 만들어서 물결파가 동심원을 그리면서 쫙 퍼져나가게 되겠지. 네. 그리고 좀 떨어진 거리에서 똑같이 두드려. 그러면 얘도 파동이 만들어서 쫙 퍼져나가게 되겠지. 근데 여기 두드리는 지점과 여기 두드리는 지점에서 이렇게 두드렸을 때는 얘가 만든 파동과 얘가 만든 파동의 위상이 어때? 같은 위상의 파동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드리면 엇갈려서 두드리면 얘가 플러스 위상을 만들 때 이쪽은 마이너스 위상을 만들겠지. 위상이 정반대인 파동을 만들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요? 그렇지. 따로 하는데. 따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얘가 만든 파동, 얘가 만든 파동 따로 봤을 때 아시겠어요? 얘가 플러스를 만들 때 얘는 마이너스를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만들 때 얘는 플러스를 만들고 꼭 이렇게. 찌를 때 이렇게. 이렇게 두드리면 서로 반대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동시에 같이 두드리면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파동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알겠죠? 지금 설명은 같은 위상을 만드는 파동을 만들었다고 칠 거예요. 그래서 물결파에서 파동이 만들어져서 전파원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쭉 퍼져나가고 있다고 쳐요. 여기가 파1, 파동을 발생시키는 지점 파1, S1이라고 문자기로 쓸 거예요.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1, S1이 있고요. 좀 떨어진 곳에서 한 요쯤에서 S2가 있다고 치자. 얘가 만드는 파동은 주변에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다고 칠 거예요. 대충 여기가 S2예요. 아시겠죠? 물결파의 그림을 그렸고 이 실선이 의미하는 게 마루를 의미한다고 치자. 물결파의 마루. 얘가 마루. 그러면 얘도 마루, 얘도 마루. 알겠지? 그럼 마루와 마루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고? 골이 있어야 되겠지? 중간에 볼이 있어요. 아시겠죠? 중간에 골이 있을 겁니다. 얘는 마루. 이해되셨나요? 그림 이해되셨죠? 이랬을 때 이렇게 쭉 퍼져나갈 때 봐봐. 요 지점은 뭐와 뭐가 만난 지점이란 얘기야. 그림 보면 마루가 만났다는 얘기지. 그러면 무슨 간섭이 일어나겠니? 보강 간섭이겠지. 뿔뿔이 만났으니까. 이해돼? 그 다음에 요 지점은 어떨까? 요 지점은 얘로부터 마루와 마루 사이에 뭐가 있어? 골이 있고 얘로부터 얘가 마루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있고 그러면 요 지점은 골과 골이 만났지? 역시나 위상이 어때요? 같죠? 마이나
보강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여기는 어때? 여기도 보강이겠지? 네. 여기도 아, 보강이에요. 그림 보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선들은 쭉 연결하면 뭐 이렇게 연결할 텐데 얘네들은 이 모든 지점 여기든 여기든 요 모든 지점들은 다 무슨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일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그거. 보강이지 마루마루가 안 났으니까. 요 지점은 어떨까? 아, 여기도 중간에 골이 있고 얘에 뭐가 있겠니? 골이 있겠지. 그러니까 얘도 골골 만났으니까 뭐야? 그럼 여기는? 그럼 얘를 연결하면 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굳이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면 이 지점들도 싹 다 나중에 보면 먼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야. 보강 간섭이 일어나.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됐어 안 됐어? 여기는 어때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상세 간섭. 얘는 실선이니까 마루지. 얘는 점선이니까 뭐겠니? 골. 그러면 여기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지. 네. 여기는 어때? 상세. 여기도 실선과 점선이 만난단 말이야. 상세겠지. 네. 얘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가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강, 상세, 보강, 상세, 보강, 상세가 반복돼서 나타나게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아,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미 한 점을 찍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요 점, 요 점, 요 점. 대웅아 잘 봐, 요 점. 요 점은 현재 보강이야, 상세야? 보강이지. 근데 그 보강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요 점은 파원 S1으로부터 얼마의 거리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루부터 마루까지 거리니까 한 파장 거리지. 그러면 얘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 거리에 있는 지점이고 S2로부터는 몇 파장 거리에 있는 지점이야? 한 파장, 두 파장 있는 거리지. 그러면 요 길이를 L1, S2로부터의 길이를 L2라고 했을 때 이미 한 점은 L1-L2의 절대값을 씌운다고 치자. 그냥 거리 크기만 따졌을 때 지금 요 지점은 몇 파장 거리가 만들어진 지점이야? 그 거리 차이가 두 파장의 거리 차이가 발생된 지점이지. 얘 값이 두 파장일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났어. 여기까지 됐지? 파장의 길이가 같아요? 조건상. 왜냐면 같은 물에 같은 진동수로 두드리면 진폭, 파장, 동일한 두 파동을 만들어서 펼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지점은 보강이잖아. 그치? 요 지점은 얘로부터 거리는 얼마야? 2파. 두 파장 거리. 얘로부터 거리는 얼마야? 한 파장, 두 파장. 두 파장 거리란 말이야. 그림이 조금 정확하지가 않지만 실선으로 보고 판단하세요. 네. 그러면 요 지점은 얘로부터 두 파장 거리, 얘로부터 두 파장 거리. 그러면 L1-L2 값은 얼마가 돼? 제로. 제로가 만들어져도 보강 간섭이라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지점 무슨 간섭이 일어나? 요거. 실선이니까 보강이지. 그러면 얘로부터 거리는 몇 파장 거리야? 3파장. 3파장 거리. 얘로부터 거리는 두 파장 거리지. 네. 그러면 거리의 차이가 얼마만큼 발생해? 1파장 차이가 나지. 그래도 보강이야. 그랬을 때 봐. 이 값이 보강 간섭이 일어날 조건은요. 이걸 뺀 거리 차가, 이걸 거리 차라고 하자. 정확한 명칭은 경로차예요. 경로차. 또 거리 차가 0이 될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 그지? 네. 요 지점은 거리 차가 람다만큼 됐을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 그지? 네. 또는 여기는 네 파장, 여기가 한 파장, 둘, 셋, 넷. 아, 여기가 몇 파장 차이니? 한 파장. 그럼 여기는 2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한 파장. 한 람다. 람다만큼 차이가 나지. 네. 여기는 몇 파장 차이였어? 2람 파장. 2람다. 이 라무다가 차이 나도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네. 그러면 3람다 차이가 나면 이거.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은 어딘지 보세요.
상쇄 간섭은 L1-L2의 이 경로차가 어디가 상쇄 간섭이었냐면 일단은 애매하다 그림상. 일단 여기 요점 얘로부터 거리가 얼마야? 한 파장, 두 파장, 반 2.5 람다. 얘로부터 거리는 한 파장, 두 파장 2 람다. 차이가 얼마야? 0.5 람다. 상쇄야. 그러니까 0.5 람다는 2분의 람다라고 표기할 수가 있게 되겠지. 또는 어디가 상쇄야? 여기가 상쇄고 또는 여기도 상쇄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얘는 얘로부터 거리는 얼마야? 하나, 둘, 셋, 반 3.5 얘로부터는 하나, 둘 3.5, 1.5 2분의 3 람다 상쇄야. 패턴이 읽혀지게 되겠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디 그 경로차가 얼마 발생하면 상쇄가 다? 2분의 5 람다 2분의 7 람다 이런 식으로. 정리됐니? 결론은 그러면 보강 간섭은 언제 일어나냐? 이거 람다, 2람다, 3람다를 이렇게 쓰자. 상쇄 간섭이 분모에게 2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보강 간섭도 분모를 2로 만들어 버려. 그러면 람다는 얼마로 쓸 수 있어? 2분의 2 람다. 그지? 2분의 4 람다. 2분의 6 람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2분의 람다에 0, 2, 4, 6 짝수 배 곱한 것만큼 발생되는 경로차가 발생되는 지점은 보강 간섭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보강 간섭의 정리는 경로차가 반파장에 0, 2, 4, 6, 8 등의 짝수배 2분의 람다를 우리는 반파장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이 조건이 만족되는 지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상쇄 간섭은 2분의 람다에 곱하기 1, 2분의 람다에 곱하기 3, 2분의 람다에 곱하기 5. 다시 얘기해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은 경로의 차이가 얼마가 형성되는 곳? 반파장에 1, 3, 5, 7, 9 등의 홀수배가 만족되는 지점은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단, 이 조건은 위상이 같은 두 파동을 만들었을 때의 조건이야. 그러면 위상이 정반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쇄 간섭 조건이 되고 얘가 보강 간섭 조건이 돼요. 위상이 반대면. 아시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것까지는 안 나갈 거예요. 위상이 동일한 두 파동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파장과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두 파동을 만들었을 때 이 조건이 만족되면 짝수배, 반파장의 짝수배가 만족되는 그 지점은 보강 간섭. 반파장의 홀수배가 만들어지는 조건이 만족되는 지점이라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물결파를 보면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또 이것 때문이야. 만약에 두 전파원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스크린이 있다고 쳐봐. 여기 쭉 평행한 스크린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정가운데 지점은 무슨 간섭이 일어나겠니? 경로차가 빵이 되겠지? 정가운데 지점은? 그러면 뭔 간섭이 일어나? 보강이 일어나겠지. 그러다가 요 옆에 어느 지점은 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겠지. 또 어느 지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겠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무슨 간섭이 있겠니? 상쇄 간섭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스크린에 보강, 상쇄, 보강, 상쇄, 보강, 상쇄가 반복돼서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스크린을 뒤로 밀어. 여기다가 스크린을 만들어. 그러면 당연히 두 전파원의 정가운데 지점은 역시나 거리차, 경로차가 제로일 테니까 여기는 보강이 되겠지. 근데 또 다른 인접한 보강은 여기서는 스크린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 보강, 여기 보강이었다면 얘를 밀어버리게 되면 여기 보강 똑같은 거리 여기가 보강이 되겠니? 아니면 좀 옆이 보강이 되겠니? 옆이 보강이 돼. 왜 내가 선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얘 보강인데 뒤로 밀어버리면 얘가 보강이 될 거 아니야? 보강의 거리가
간격이 더 어떻게 돼? 넓어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되니? 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죠? 됐어? 네. 자, 그래서 이 물결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207페이지 빛의 간섭을 본다. 207페이지 빛의 간섭. 자, 일단 빛이 파동이라는 게 먼저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과학계에서 논쟁에서 어떻게 증명이 됐다고? 파동일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뭐나 뭐 현상이 발견돼요. 간섭이나 회전 현상이 발견돼요. 그거를 처음에 관측한 사람이 과학자 이름 토마스 영이에요. 영. 영의 빛의 간섭 실험이라고 표현합니다. 207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인 다니엘 슬릿, 이중 슬릿 스크린 설치한 그 그림을 실험을 한 게 영의 실험이에요.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이가 있어. 뭐 종이가 있든 아니면 뭐 판때기가 있어. 판때기에 틈을 만들어. 커트칼로 쓱 그어가지고 틈을 만들었다고 쳐. 매우 얇은 틈을 만들었어. 뒤에 또 다른 판때기를 설치하고요. 여기는 틈을 두 군데를 만들어. 알겠죠? 그리고 저 뒤에다가는 스크린을 설치를 해. 그래서 첫 번째 틈이 하나인 얘를요, 다닐 슬릿이라고 표현해. 슬릿은 틈이란 뜻이고 틈이 하나인 이런 장치를 설치하고, 두 번째 틈 두 개잖아? 그럼 얘는 무슨 슬릿이라고 표현해요? 이중 슬릿. 그리고 여기 스크린을 갖다 댔어.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을 쏜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스크린에 이런 무늬가 만들어지대. 이 흰색으로 표시한 게 이게 밝은 무늬예요.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이렇게 만들어지더래. 이 무늬를 무슨 무늬라고 그래? 간섭 무늬라고 표현합니다. 간섭 무늬. 다시 그래서 빛을 이용했더니만 다니엘 슬릿, 이중 슬릿을 통과한 빛이 결과적으로 무슨 무늬를 만들었다? 간섭 무늬를 만들었다. 빛은 간섭이 되는 거구나. 아, 빛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걸 해석해야 돼. 얘를 해석해야 된다. 봐. 저도 만들어진다고 간섭되는 거예요? 자, 얘를 옆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다니엘 슬릿. 여기에 이중 슬릿이 있어요. 여기에 스크린을 설치했어요. 다니엘 슬릿은 구멍이 하나라 그랬지? 이중 슬릿은 구멍이 두 개 뚫려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스크린을 설치했다. 그리고 여기다가 빛을 비췄어. 보세요. 예상을 해봐. 빛이 여기 매우 구멍이 틈이 굉장히 좁아요. 빛을 비추게 되면 여기서 날아간 빛이 뭐 이렇게 삼지사방으로 쭉 빛이 날아간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 한 군데 한 구멍만 지나가는 빛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 예상으로는 이 빛은 여기 정가운데 여기에 도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는 빛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잖아. 요 빛이 뿅 해서 여기 뚱 부딪히는데 거기는 막혀 있다고. 그러면 이 스크린에는 빛이 도달해야 돼, 도달 안 해야 돼? 못 해야 되는데 도달해가지고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졌다고. 밝은 무늬는 빛이 도달했기 때문에 밝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 어두운 게 아니라 요 사이가 어두운 거예요. 얘 다시 밝은 겁니다. 알겠죠?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됐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어쨌든 간섭무늬가 만들어졌는데 왜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설명이 돼. 빛이 여기에 지나간 빛줄기가 한 줄기만 지나갔다고 치자. 구멍이 워낙 가늘어서. 그런데 이 빛이 여기를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퍼져. 알겠니? 통과하면 퍼져. 이 퍼지는 현상을 뭐라 그래? 회절이라고. 이걸 회절이라고 해요. 파동은 어떤 틈을 지나면
그 파동이 진행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지난 다음에는 퍼져나가게 됩니다. 많이 큰 각으로 퍼질수록 회절이 잘 됐다. 퍼지는데 좀 좁은 각으로 퍼졌어? 회절이 잘 안 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파동을 쓰냐에 따라서 회절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회절이 잘 될 수도 있어. 어떤 파동이냐에 따라서. 알겠니? 기본적으로 이 파동의 회절 현상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담벼락이 있는데 담장 너머에서 철수와 영희가 도란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어. 근데 담벼락 건너에 민수가 있었어. 철수 영희가 얘기 나누는 소리가 민수가 들려 안 들려? 들릴 들려요. 수도 있지. 네. 근데 철수와 민수가 보여 안 보여? 뭘 안 보인단 말이야. 철수와 영희라 그랬냐? 몰라요. 이 반대편에 내가 얼굴은 안 보여. 네. 근데 뭐는 들려? 소리. 소리가 들려. 근데 중간에 담벼락이 있잖아. 왜 들려? 맞아. 얘네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공기 중으로 탁 퍼져 나가는데 담벼락을 지나쳐서 원래는 직진만 한다면 소리는 이렇게 가야 돼. 여기에 민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들을 수가 없어야 돼. 거의. 근데 담벼락을 지나서 지난 소리는 다시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맞아요. 퍼진다고. 그래서 장애물 뒤로 퍼져 나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 슬릿에서는 빛에 뭐가 일어난다? 회절 현상이 일어나. 일단은 그래서 요 구멍을 통과하는 빛과 요 구멍을 통과하는 빛이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는 빛이 있고 여기를 통과하는 빛이 있겠지? 네. 통과한 빛은 또 어떻게 돼? 또 회절을 하겠지? 또 여기서 회절을 해서 퍼져 나가게 돼. 얘도 통과해서 퍼져 나가게 돼. 알겠니? 마치 아까 예를 들었던 물결파. 두 군데에서 물결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만든 물결파가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겠지. 얘가 만든 물결파가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겠지. 마치 이렇게. 그러면 스크린에 설치되어 있는 임의의 한 지점은, 예를 들어서 임의의 한 지점은 여길 통과한 빛이 도달하고 여길 통과한 빛이 도달하는데 이 경로를 L1, 이 경로를 L2라고 했을 때 이 지점에 이 두 빛의 경로의 차이가 제로라면 이 지점은 무슨 간섭이 일어나? 밝다. 밝은 무늬,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나. 보강간섭. 만약에 그 옆에 임의의 요 지점은 얘로부터 진행되어 온 빛과 얘로부터 진행되어 온 빛의 경로의 L1과 L2가 차이가, 경로의 차이가 반파장이 발생했어. 1의 람다가 발생했다고 쳐. 여기는 무슨 분이야? 상쇄가 돼서 아예 빛이 도달을 안 해버려. 진폭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또 옆 지점은, 요 지점은 얘로부터 온 빛과 얘로부터 온 빛의 경로의 차이가 한 파장의 차이가 났어. 람다. 그러면 2분의 람다가 차이가 났다. 그러면 여기는 뭐야? 보강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중 슬릿을 지나서 스크린에 도달하는 빛이 이 중간에서는 빛에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간섭이 일어나서 무늬를 만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를 관측한 게 토마스 영이라고. 그래서 영이 빛은 간섭을 하는구나. 파동성이 있구나. 라고 끝내게 되는 거야. 동우야 알겠냐? 네. 이해되니?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무늬를 봤더니 얘가 밝은 무늬, 여기서 여기가 밝은 무늬, 또 여기가 밝은 무늬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쳐요. 알겠지? 네. 물론 사이사이는 무슨 무늬가 생겨야 돼? 어두운 무늬, 상세간섭이 어두운 무늬가 생겨야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스크린이 여기 있지 않고요. 좀 더 뒤에 있으면 스크린을 여기다가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 그대로. 그러면 이 정가운데는 당연히 얘로부터 온 거리와 얘로부터 온 거리의 경로의 차이가 있어 없어? 정가운데 지점은 없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무슨 간섭이 일어나요? 밝은 무늬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보강 간섭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보다 어디서 만들어져요? 좀 먼 곳,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까 그래서 설명을 할 때 물결파에서 좀 앞에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를 얘기를 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밝은 무늬서부터 밝은 무늬 요 간격의 명칭을 무늬 간격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무늬 간격. 무늬 간격. 알겠죠?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무늬 간격이라고 표현할 텐데
무늬 간격은 언제 넓어질 수가 있어? 멀어질 수. 스크린의 거리를 뭐 할 때? 멀리 했을 때. 아시겠어요? 또는 무늬 간격을 어떻게 널찍널찍하게 만들 수 있냐? 여기 이중슬릿 있잖아. 이중슬릿에서 요 폭 있지? 얘를 좁혀야 돼. 좁혀야 돼. 좁히면 무늬 간격은 넓게 만들어져. 알겠어요? 왜 그런지는 일단 받아들이고. 세 번째, 여기에 사용되는 빛의 파장 자체가 우리가 빛의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잖아. RGB가 있다고 쳐요. RGB. 3원색 RGB.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종류에 따라서 동우야, 누가 파장이 긴 빛이야? 빨간. 파란빛이. 뭐야? 첫 번째가 맞아. 이씨. 빨간 빛이 파장이 긴 빛이야. 파란 빛이 파장이 짧은 빛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보라색 방향으로 갈수록 파장은 어떻게 된다? 길어져. 짧아진다. 짧아져. 알겠지? 그래서 극단적으로 레드와 그린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파장 긴 빛과 파장 짧은 빛을 이용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빛을 빨간 빛을 사용했느냐 파란 빛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모든 조건일 때 무늬 간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뭘 이용할 때 무늬 간격이 커지게 돼? 알아. 아니지. 파장 긴 빨간 빛이지. 당연한 얘기야. 기니까. 응. 멀어지니까. 상상을 해봐. 우리 물결파 한번 생각을 해요. 물결파. 물결파가 파장을 이렇게 만드는 물결파였다고 쳐봐. 파장이 짧은 물결파를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크린을 했을 때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이 촘촘하게 만들어져? 널찍널찍 만들어져? 파장이 짧으면 촘촘하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여기서 발생되는 물결파가 파장이 이런 물결파를 만들고 있어. 그러면 여기 스크린을 갖다 댄다고 하더라도 보강과 보강이 만들어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지. 얘는 파장 하나 자체가 긴 물결파였단 말이야. 다시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무늬 간격은 어떻게 된다?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무늬 간격을 넓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걸 이렇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크린을 뒤로 미룬다. 슬릿의 이중 슬릿의 간격을 뭐한다? 좁힌다. 사용하는 빛의 파장을 뭐한다? 긴 파장을 이용한다. 이해되셨어요? 그걸 관계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관계식으로 쓴 게 바로 뭐냐? 무늬 간격. 문자계로 델타 X라고 교재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무늬 간격을 일자 비례한다. 뭐에? 사용한 빛의 파장, 람다에. 그리고 이중 슬릿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대문자기호 L이라고 쓸 거예요. 이 거리가 길면 무늬 간격도 어떻게 된다? 넓어지게 되지 않아? 그래서 L에 비례한다. 뭐에 반비례하냐? 슬릿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무늬 간격은 넓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슬릿의 간격 D, 요 간격을 D라고 할 거예요. D는 이중 슬릿 간격. 람다는 사용한 빛의 파장. L은 스크린까지의 거리. 무늬 간격은 D분의 L 람다에 비례한다. 이해되셨죠? 됐냐? 네. 그래서 207페이지 보면요. 탐구 자료창에 봐봐. 탐구 자료창에 조건을 슬릿 간격을 0.2 또는 0.4로 변동시켰을 때 무늬 간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슬릿의 간격이 0.1일 때 무늬 간격이 넓어요? 0.4일 때 무늬 간격이 넓어요? 0.2일 때 무늬 간격이 넓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D가 작아지면 무늬 간격은 넓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0.2 슬릿 간격에서
초록색 빛을 사용했을 때와 붉은색 빛을 사용했을 때 무늬 간격이 또 달라요. 어떤 빛이 더 넓어요? 붉은 빛이 넓지. 왜? 붉은 빛이 파장이 더 뭐한 빛이기 때문에. 길어서. 긴 빛이기 때문이야. 그걸 실험적으로 탐구했다 이런 얘기야. D분의 L 람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됐지? 됐어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의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활 속에 예들이 뭐가 있느냐 한번 보자. 간섭의 예로 뭐가 있냐. 간단하게 저런 거 있어. 지금은 보기가 힘든데 CD 알지? CD판. CD판 뒷면이 은박지처럼 백색이잖아. 근데 햇빛에 이렇게 해서 각도를 조절하면 막 무지개 빛이 나오지. 네. 네. 그 무지개가 왜 만들어지느냐? 간섭 때문이야. 아시겠어요? 굳이 원리를 따지자면 CD판 자체의 표면이 현미경으로 보면 일자로 되어 있질 않아요. 여기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돌도돌하게 생겼어. 홈이 패여져 있어. 그래서 튀어나온 곳 뭐 이런 식으로 홈이 파여져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패여져 있는데 빛이 반사가 되는데 여기서 반사되는 빛이 있을 거고 홈에서 반사되는 빛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 눈은 이 빛을 봤을 때, 이 빛이 내 눈에 이제 들어온다고 쳤을 때, 이 빛과 이 빛이 내 눈에 이제 동시에 들어온다고 쳐요. 경로의 차이가 발생을 해. 예를 들어서 이 빛은 여기서 출발해서 오지. 근데 이 빛은 요만큼 더 갔다가 반사돼서 요만큼 더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같다고 쳤을 때 이 두 번째 빛은 얼마만큼 더 가니? 이마만큼 더 갔단 말이야. 이게 경로 차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이 지점에서 요 거리 L1과 빛 요 거리 L2의 경로의 차이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 경로차 발생한 그 값이 지금 들어오는 빛의 파장에 반파장에 홀수배냐 짝수배 조건이 형성되냐에 따라서 차가요?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내 눈은 이 두 빛이 뭐 되는 것처럼 보이게 돼. 같이. 보강 간섭으로 보강. 도드라져 보이게 돼. 근데 이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만들어지는 경로차였어. 상쇄가 돼서 그 빛은 죽어버려. 아시겠어요? 이해됐나? 그래서 무지개 무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뜻이야. 이게 CD판에서 보이는 이제 간섭 현상이고 또는 비둘기, 깃털, 색깔 어떤 색깔이야? 회색. 밝은 햇빛이 비춰질 때 특히 이 목 부분에 있는 색깔보다 반딱반딱거려. 반딱반딱거리지. 얘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때? 색이 막 달라져. 보라색이 됐다가 붉은색이 됐다가 청록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가 이것 또한 빛의 뭐야? 간섭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미세한 깃털의 그 깃털들 있잖아. 깃털 속까지 들어갔다가 반사되는 빛이 있을 거고 깃털 자체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올 때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이렇게 지면서 보강되는 빛은 보이게 될 거고 상쇄되는 빛은 안 보이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알겠어요? 네. 또는 잔잔한 물에 기름이 살짝 떠 있어. 휘발유라든가 어떤 기름이 떠 있고 햇빛에 이제 반사돼서 그 빛을 볼 때 기름막이 있을 때 어떤 각도에서 보면 무지개 무늬가 보이잖아. 기름막이 있을 때. 그 또한 뭐야? 간섭 현상 때문에. 그거는 얇은 막 간섭이라 그래서 원리는 이래요. 물이 이렇게 있어. 여기 위에 기름이 막이 치여 있는데 기름막이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매우 미세하게 좀 차이가 날 거란 말이야. 이때 어쨌든 빛이 기름막 자체에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이 있을 거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똑같은 빛이라고 하더라도 굴절돼서 여기까지 들어가. 그래서 물의 표면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빛과 이 빛은 경로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겠지. 그 경로차가 발생을 됐는데 내 눈에서 봤을 때 그 경로차가
반파장에 곱하기 0, 2, 4, 6, 8과 같은 짝수배의 경로차가 발생되는 빛이었다면 색이 있다. 그치 그 색이 두드러져 보이게 될 거 아니야. 보강간섭이 일어날 테니까. 근데 그 색이 우연찮게 빨간색이었어. 없어요. 그러면 빨간색이 보이게 되는 거지. 네.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경로차가 반파장에 홀수. 1, 3, 5, 7, 9로 홀수배가 차이나는 지점에 내 눈에 있었어. 그러면 그 빛은 상쇄돼서 안 보이게 된다는 뜻이야. 그게 종합적으로 이제 무지개 빛깔의 무늬로 보이게 된다는 얘기지. 네. 이게 이제 간섭에 대한 현상이야. 뭔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막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고 상쇄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네. 소리에서도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이용해서 만든 기능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빛의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만든 제품이 또 있어요. 선글라스. 선글라스가 아니라 안경 같은 경우에 표면에 빛이 반사가 되면 별로 안 좋아 보인단 말이야. 그래요? 안 그렇지 뭐 꼭 그렇진 않지만 빛이 반사돼서 반짝반짝 빛나면 좀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야 그냥. 그래서 무반사, 빛이 반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무반사 코팅 렌즈가 있어. 원리는 뭐야? 똑같아. 무반사 코팅 렌즈의 원리는 렌즈 표면에 임의로 코팅막을 만들어. 물론 이 코팅막의 두께를 정밀하게 조절해서 일정하게. 아니 뭐 얼마의 두께를 만들지에 따라서 조절해서 만들어. 그럼 어쨌든 유리 렌즈의 코팅막에서 빛이 반사가 되는데 뚫고 들어와서 여기서 반사가 되는 빛, 요 코팅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와 얘 빛은 역시나 경로차가 발생을 하겠지. 이 두께를 얼마로 만드냐에 따라서 경로차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조절을 해가지고 먼 간섭이 일어나게끔,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서 반사되는 빛을 죽여버리게 된다는 뜻이야. 그게 무반사 코팅 렌즈야. 잘 모든 빛을 다 무반사 반사를 못 시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빛을 반사를 안 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네. 종이 지폐를 보게 되면 위조 방지를 위해서 뭐가 있나? 옆에 이거 회색. 홀로그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보이더라도 색깔이 달리 보이기도 하고 그 현상 역시 뭘 이용한 거는 얘기야? 빛의 간섭을 이용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페이지 209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보자. 1번 파동의 중첩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두 파동의 마루와 골이 만나면 진폭가 어떻게 돼? X 약해져요. 이거 상쇄 간섭이지. 커진다 그랬을까? 틀렸죠. 합성파란 얘기는 중첩된 파동이란 뜻이에요. 2번 두 파동이 만날 때 합성파의 변이는 각 파동의 변이의 합과 같다. 오. 맞는 말이죠. 문제 2번 얘 변이가 뿔3 얘는 마3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뿔3 마3이 만나네. 자 이번에 1번 중첩되면 진폭은 얼마가 되는가? 얼마가 돼요? 제로가 되겠죠. 2번 어떤 간섭을 했는가? 상쇄 간섭을 한 거죠. 3번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라. 이중 슬릿에 의해서 빛의 간섭 실험에서 스크린에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곳은 자 밝은 무늬라 그랬어. 두 슬릿에서 들어온 빛이 무슨 간섭을 한 지점이고 그지 보강이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곳은 상세. 상쇄 간섭을 한 지점이 된다. 다시 한번 정리. 보강의 조건은 뭐예요? 반파장의 경로의 차이가 2파이의 짝수배. 2분의 1 람다의 람다. 곱하기 0, 2, 4, 6, 8. 수식으로 이건 뭐라 그래? 2분의 1 람다의 2m배. m은 0, 1, 2,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은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 2n-1배. n은 역시나 정수. 2n-1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0, 1, 2, 3, 4로 7번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홀수배라고 하면 되고 얘는 먼 배라고 하면 돼. 2m은 짝수배라고 하면 되겠지.
자, 문제 4번. 그림은 파장의 람다인 빛이 이중 슬릿을 통과해서 스크린상의 P점에 간섭 무늬를 만드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설명상 여기를 L1 거리, L2 거리라고 한다 그랬잖아. 이 문제에서는 S1P-F2 이게 결국은 뭐예요? 경로 차란 얘기예요. L1-L2. 그게 2분의 3 람다면 검정 그러면 어두운 밝은 무늬다. X. 맞아, 틀려. X. 틀렸죠? 오 그다음 2번 람다면 2분의 2람을 한다는 얘기지. 네. 반파장의 짝수배라는 얘기잖아. 밝은 무늬다. 어때요? 오. 맞는 말이죠? 3번 X 3람다면 2분의 6람다라는 얘기잖아. 반파장의 짝수배라는 얘기지. 어두운 무늬다. 틀렸지? 네. 오케이. 문제 5번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예 보게서 골라라. 뭐야? 기억, 무반사 코팅, 니은, 홀로그램. 자외선 차단 크림은 간섭을 이용한 게 아니라 그냥 빛을 뭐 해버리는 거야. 그냥 막아버리는 겁니다. 또는 흡수. 완전 그 물질 자체가 흡수해버리는 거. 그지? 자료 분석. 빠르게 보자. 별거 아니니까. 네. 페이지 몇 페이지냐 얘? 210페이지? 대표 자료 분석 1번. 그림은 파장의 람다인 빨간색 레이저 빛이 이중 슬릿을 통과해서 간섭 무늬를 만들었다. P점과 Q점은 밝은 무늬 또는 어두운 무늬를 나타내는 지점이고요. O점은 스크린의 중앙 지점이다. 자, 1번. 다음 지점에서 일어나는 간섭의 종류를 써라. P점 뭐예요? 지금 P점? 밝은 무늬잖아. 그럼 뭐예요? 보강. Q점은 상쇄. 그 다음에 O점은 당연히 정중앙이니까 보강 간섭. 문제 2번. 스크린의 중앙을 제외한 밝은 무늬에서는 중앙을 제외한 얘를 제외한 밝은 무늬 여기 이런 데지. 2분의 람다의 짝수배. 같은 두 빛은 항상 같은 같은 위상으로 만난다. 보강 간섭 같은 위상. 2번. 어두운 무늬에서는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홀수배. 두 빛은 항상 반대 위상으로 만난다. 3번. 스크린의 중앙은 두 슬릿에서 온 빛의 경로차가 빵이므로 같은 두 빛이 항상 같은 위상으로 만나게 돼서 밝은 무늬를 만들게 된다. 문제 3번. S1과 S2의 사이의 간격이 더 좁은 이중 슬릿. 그 얘기는 뭐예요? 슬릿 간격, 그 문이 슬릿 간격, 넓어지는 거. D 값을 뭐 한다는 얘기야? 줄인다는 얘기지. 그러면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이거는 무늬 간격이라고 그러지. 무늬 간격은 어떻게 된다? 넓어지는 넓어진다. 이해되셨나요? 잘 이해했네.